구독해라 들렸다. 구독해. 얘들아, 왜?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안 많았어. 나갔다.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알았다. 아겐이, 알겠다. 아겐이. 알겠다. 어이, 이나, 오늘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 축하해. 나는 원래 그렇고. 언니는 탈 줄 아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다듬어 안 되는 부분 연습하고. 알겠어? 안 되는 부분이 돌릴 때였지. 그리고 일자로 가는 거라. 아, 이거 2월 대보름 달님이 소원을 들어줬을까? 아니지. 나 다른 것부터 읽어줬어. 붙었다. 동수는 헛간 옆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었어. 이놈아, 불나면 어쩌려고 불장난이야? 동수는 아버지에게 종아리가 빨갛게 부어오르도록 매를 맞았어. 밤에 오줌 싸려고 불장난을 해? 엄마한테는 꿀밤을 10대도 더 맞았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 이불에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야. 거봐, 불장난하니까 오줌 쌌잖아. 얼른 가서 소금 받아와. 엄마는 동수에게 키를 씌워주며 내보냈어. 동수는 키를 쓰고 살인문을 나섰지. 애들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동수는 키를 잡고 옆집으로 달려갔어. 야, 너 오줌 쌌지? 맙소사. 할머니네 놀러온 아랫마을 선기에게 들키고 말았어. 선기가 소문내면 어쩌지? 동수는 아침밥을 개는 감추듯 먹고 팽이를 들고 놀러 나갔지. 야, 오줌 싸게 왔다. 동수는 오줌 쌌대요. 벌써 선기가 소문을 냈는지 친구들이 동수를 놀리는 거야. 동수는 화가 나서 팽이를 집어던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지. 동수는 방 안에서 뒹굴뒹굴 앞마당에서 왔다 갔다 살인문을 들락날락하며 심심하게 하루를 보냈어. 오늘 밤에도 애들은 신나게 놀 텐데. 동수야, 어서 일어나. 대보름날 아침에 늦잠을 자면 쓰나. 에이, 왜 깨워? 엄마 때문에 선기 못 혼내줬잖아. 하필 꿈속에서 선기를 혼내주려고 할 때 엄마가 깨운 거야. 얼른 일어나. 부럼을 깨야지. 그래야 이가 튼튼해져. 동수는 툴툴거리며 부럼을 입에 넣고 와자작 단번에 박살냈지. 선기는 이가 다 썩어서 이렇게 박살낼 수 없을 거야. 이가 다 썩었나봐, 성기는. 그러니까. 어, 엄마, 나 그냥 밥 먹을래요. 오곡밥은 끈적거려서 싫어요. 용아를 떠다 지은 밥이야. 얼른 먹어. 진짜? 아, 그래. 용은 1년에 한 번 우물에 알을 낳는데 엄마가 그 알을 오늘 새벽에 떠다가 밥을 했거든. 용알은 어떻게 생겼어요? 달걀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하지만 이걸 먹어야 우리 집 농사가 풍년든단다. 그러니 너도 얼른 먹어. 동수는 그제야 숟가락을 들고 오곡밥을 먹기 시작했지. 동수야! 동수야! 동수가 밥을 다 먹기도 전에 누가 부르는 거야. 어? 동수는 엉겹결에 방문을 열고 대답했어. 내 더위 사거라. 뭐야, 너 성기 너 혼나볼래? 동수는 씩씩거리며 방에서 나오자 선기가 말했지. 너도 다른 애들한테 더위 팔면 되잖아. 나랑 연 날리러 가자.
선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동수는 선기와 연을 날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선기한테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었지. 연아 올라라. 하늘까지 올라라. 선기연이 바람을 타고 높이 올랐을 때 동수는 자신의 연줄을 풀었다가 감았다가 하며 선기 연줄과 엉키게 했지. 끊어져라, 끊어져라. 동수는 선기 연줄이 뚝 끊어져 버리길 간절히 바랐어. 툭. 하지만 선기 연줄이 아니라 동수 연줄이 끊어져 버렸지 뭐야. 끌러리 끌러리 오줌 싸개는 연도 못 날린대요. 알라리 꼴라리. 선기가 막 약을 올렸지. 동수는 선기를 때리려고 쫓아다니다 분해서 씩씩거리며 돌아섰지. 그때 골목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 이따 저녁에 쥐불놀이 하는 거 알지? 아랫마을을 이겨야 하니까 모두들 꼭 나와. 쥐불놀이 하면 오줌 싸지 않을까? 그래도 꼭 하고 싶은데. 동수는 한참 동안 고민했어. 그러다 발딱 일어났지. 맞아! 오줌 싸도 다 같이 쌀 거야. 그럼 놀릴 수가 없잖아. 동수는 깡통에 구멍을 숭숭 뚫고 철사로 끈을 길게 매달았지. 그러고는 깡통 안에 장작개비와 솔방울을 가득 채워넣고 빙글빙글 돌려보았어. 이렇게 큰 쥐불 깡통을 돌리며 달려들면 선기가 겁을 잔뜩 먹고 달아나겠지? 쥐불이야, 쥐불이야. 쥐 주둥이 짖은다. 쥐 주둥이 짖은다. 아이들 모두 쥐불 깡통을 돌리며 신나게 소리쳤지. 동수도 신나게 소리쳤어. 선기 주둥이 짖은다. 선기 주둥이 짖은다. 논뚝과 밭둑의 불은 너울거리며 활활 타올랐고 쥐불 깡통의 불은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지. 아랫마을 덤벼라! 아랫마을 덤벼라! 동수와 아이들은 아랫마을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쥐불 깡통을 휑휑 돌리며 돌진했어. 선기 덤벼라! 선기 덤벼라! 동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선기를 향해 달려들었어. 선기와 아랫마을 아이들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금세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동수와 윗마을 아이들은 기분이 좋아서 쥐불 깡통을 더 신나게 돌렸지. 그때 아랫마을 아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쥐불을 놓는 거야. 내가 선기를 이겼다! 동수는 기뻐서 쥐불 깡통을 더욱 세게 돌렸어. 그런데 그때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타오르는 쥐불을 보고 이러는 거야. 저런, 아랫마을 불이 더 세잖아. 그럼 아랫마을이 우리 마을보다 더 풍년이 들 텐데. 이긴 줄만 알았던 동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다가 쥐불 깡통을 놓치고 말았어. 동수의 쥐불 깡통이 덩그렇게 남아있던 벽가리에 떨어졌지. 벽가리는 금세 시뻘건 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 동수 덕분에 우리 마을이 풍년들겠구나. 아랫마을 쥐불은 사그라져 가는데 윗마을 쥐불은 붉게 타오르는 걸 보고 어른들이 기뻐했어. 달님, 다시는 오줌 싸지 않게 해주세요. 쥐불놀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동수는 환하게 빛나는 달님에게 소원을 빌었어. 다음날 동수는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 손을 넣어 보았어. 안 쌌다! 동수가 깔고 잔 요도 보송보송, 동수가 덮고 잔 이불도 보송보송. 아빠 근데 있잖아, 나는 손을 먼저 놓지 않고 일어날 것 같은데 먼저 만약에 씻었다 하고 일어나면 씨가 손을 묻잖아. 그러니까 좀 더럽잖아. 근데 일어나면 다리 이쪽 부분 안 묻고 손을 안 묻잖아. 그래가지고 난 먼저 일어날 것 같아.
그렇구만. 응. 그거? 동수가 입고 잔 팬티도 보송보송했어. 이불을 발로 걷어찬 동수의 얼굴이 어젯밤 달님처럼 환하게 빛났어. 2월 대보름. 꼭 알아야 할 이야기. 달님이 소원을 들어줬을까? 음력으로 1월 15일을 대보름이라고 해요. 대보름은 쟁반같이 둥근 달이 1년 중 가장 크게 떠오르는 날이죠. 옛날에는 땅을 다스리는 신이 달에 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새해 처음으로 보름달이 떠오르는 대보름을 아주 소중히 여겼지요. 흥겨운 정월 대보름날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와자작. 대보름 아침부터 부럼 까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요. 부럼은 호두, 밤, 잣, 땅콩 같은 딱딱한 열매를 말해요. 또 부스럼의 준말로 피부에 생기는 종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딱딱한 부럼을 깨워 먹으면 이도 튼튼해지고 피부도 단단해져 피부에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땅콩이나 호두 같은 열매에는 부스럼을 막아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지요. 대보름에는 부럼 이외에 오곡밥과 9가지 묵은 나물도 먹었어요. 오곡밥은 5가지 곡식을 용알이 들어있는 물로 지었지요. 옛날 사람들은 대보름 전날 밤에 용이 내려와 우물 속에 알을 낳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알이 들어있는 물을 먼저 길어다 밥을 지으면 그 해 자기 집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거든요. 또 대보름날 묵은 나물을 먹으면 겨울 동안 잃었던 입맛이 돌아오고 1년 동안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대보름 아침에는 더위 팔기라는 놀이를 했어요. 추운 겨울에 난데없이 더위 팔기라니 재미있지요? 더위 팔기는 자기의 더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재미있는 풍속이에요. 아침 일찍 이웃집을 찾아가 친구를 부르고 친구가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 라고 외쳐요. 그러면 자신의 더위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대보름 아침에는 누가 불러도 시침이 떼고 못 들은 척 대답하지 않는답니다. 대보름밤 휘영청 밝은 달이 뜨면 옛날 사람들은 쥐불놀이를 했어요. 어른들은 주로 달집 태우기를 하고 아이들은 동수와 성기처럼 쥐불놀이를 했죠. 달집 태우기는 달이 떠오를 때 솔가지 등을 쌓아 올린 무더기에 불을 질러 태우는 놀이예요. 쥐불놀이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들쥐나 메뚜기 같은 벌레들을 태워 죽일 수 있고 타고 남은 재는 논밭에 거름이 되어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2월 대보름. 재미있게 놀아요. 왁자지껄한 돈치기. 대보름날이면 아이들의 주머니는 설날에 받은 세뱃돈으로 두둑해요. 아이들은 세뱃돈으로 돈치기 놀이를 했어요. 투전놀이라고도 하는데 동전을 땅바닥에 던져서 맞히는 놀이예요. 옛날 돈에는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돈치기에서 동전을 많이 모은 아이는 끈으로 동전을 꿰어 허리춤에 차고 으스대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뱃돈을 모두 잃고 시무룩한 친구에게 동전을 조금씩 나누어 주기도 했지요. 동전은 없고 돈치기는 하고 싶을 때는 깨진 그릇 조각을 동전만하게 만들거나 병뚜껑을 납작한 돌로 납작하게 두드려 놀이하기도 했어요. 준비물, 동전. 놀이 방법 1. 땅바닥에 반달 모양을 그리세요. 2. 반달 모양 안에 동전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파놓으세요. 3. 반달 모양에서 3-4m 떨어진 곳에 가로로 선을 그리세요. 4. 선 뒤에 차례로 서서 구멍을 향하여 동전을 하나씩 던지세요. 5. 구멍 안에 들어간 것을 첫째로 하고 구멍에서 가까운 것부터 순서를 정하세요. 6. 첫째 동전의 주인이 다른 아이들의 동전을 모두 한 손에 들고 구멍으로 던지세요. 7. 구멍 안에 들어간 동전을 가져가세요. 8. 구멍 밖에 있는 동전 중에서 하나를 정하고 맞히면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구멍 안에 동전 넣는 것이 어려우면 동전을 흩뿌려 놓고 동전 하나를 정해 맞춰보도록 하세요. 2월 대보름 만들어 보아요. 멀리 멀리 연 날리기. 대보름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연들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면 연줄을 끊어 한 해의 나쁜 일들을 연과 함께 날려보냈지요. 남은 년들은 모두 태워버리고 대보름 태워버린다는 거 나왔네. 남은 년들은 모두 불태워버리고 대보름날 이후에는 연을 날리지 못하게 했대요. 아이들이 연이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년이 가장 높이 나는지 승부를 겨루기도 했지요. 또 상대방의 연줄을 끊기 위해 연줄에 쌀밥으로 만든 풀을 바른 다음 유리나 사금파리를 곱게 갈아 붙이기도 했지요. 어떤 연을 날리고 싶나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연의 모양을 상상하며 직접 만들어 보세요. 준비물, 도화지, 그리기 도구, 크레파스, 색연필 등. 색종이, 나무젓가락, 가위, 실, 송곳, 셀로판 테이프. 만드는 방법 1. 만들고 싶은 연의 모양을 도화지에 그린 다음 가위로 오리세요. 2. 크레파스, 색종이, 색연필을 사용하여 연을 꾸며보세요. 3. 실을 멜자리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세요. 구멍 뚫는 것은 위험하니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4. 실을 구멍 안에 끼워 넣은 다음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세요. 5. 나무젓가락에 실을 돌돌 감아 얼레로 사용해보세요. 2월 대보름 노래 불러 보아요. 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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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라. 마을 위에 동동 지나가는 하늘구름 잡아보아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금도끼로 찍어내고 은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4월 한식 나무 대나무. 오늘은 연지의 생일이야. 아, 또야? 이럴 수가. 이번 생일도 한식과 겹쳤어. 연지는 심통이 단단히 나서 입을 삐죽 내밀었지. 한식에는 불을 쓰면 안 된다고 엄마는 만날 찬밥만 주거든. 의리의리한 생일상 같은 건 꿈도 못 꾸지. 나도 다른 애들처럼 미역국에 불고기 먹고 싶단 말이야. 게다가 엄마는 연지 속도 모르고 논두렁에 있는 오동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도 주라는 거야. 생일인데 똥심부름이 뭐야. 똥냄새 나게. 성묘를 가서 절을 할 때도 연지는 툴툴거리기만 했어. 우리 연지 왜 그렇게 뿌르퉁해 있어? 할머니가 엉덩이를 두드리며 말했지만 연지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 할머니도 내 나무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면서 오동나무 편만 드니까 말이야. 산을 내려온 연지는 홧김에 논두렁에 있는 오동나무를 발로 걷어찼어. 오늘은 내 생일이란 말이야. 오동나무가 흔들거리며 몸을 바르르 떨었어. 어머 연지야, 지금 뭐하니? 엄마가 먼발치에서 보고 놀라서 달려왔어. 이 나무는 함부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했지? 네 나무잖아. 너와 같이 자라는 네 나무. 내 나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나무 같은 거 싫단 말이에요. 다음 날
집을 나선 연지는 깜짝 놀랐어. 오동나무가 시들시들한 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어. 잘됐다. 이제 냄새나는 거름 안 줘도 되겠다. 연지는 기분이 좋아서 모처럼 실컷 놀았어. 귀찮은 나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지. 하지만 연지는 저녁이 되자 열이 올라 알아눕고 말았단다. 아야, 아야. 연지는 밤새 끙끙 앓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누군가 앓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꿈결처럼 들려왔지. 누가 나처럼 아픈가 봐. 연지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 앓으면 앓을수록 그 소리는 귓가를 맴돌았지. 도대체 누굴까? 연지는 일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밤새 누군가 아파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 엄마는 연지가 아파서 오동나무도 같이 아픈 걸지도 모른다고 했어. 연지는 몸이 조금 나아지자 논두렁으로 달려갔어. 오동나무를 본 연지는 깜짝 놀랐어. 오동나무의 이파리는 다 말라 늘어져 있고 줄기에는 벌레가 득실득실한 거야. 다리 뻗어봐. 좀 낫지? 어. 아빠가 또 밤에 잘 때 이불 옆에서 줄게. 어. 내가 못되게 굴어서 아픈 거니? 돌봐줄 엄마도 없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빨리 힘을 내서 나으렴. 연지는 코를 꽉 막고 걸음을 퍼다주고 물도 길어다주고 나무를 괴롭히는 징그러운 벌레도 잡아주었어. 연지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논두렁으로 나가보았어. 오늘은 오동나무가 얼마나 나았을까? 얼마만큼 나았을까? 연지가 마음을 쓴 덕분인지 오동나무는 점점 건강해졌어. 시들시들 축 늘어졌던 잎도 싱싱해지고 무성해졌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우와, 큰 나무다. 우리 누가 먼저 올라가나 겨뤄보자. 동네 사내 아이들이 연지의 오동나무에 매달려 놀고 있었어. 어린 가지들이 뚝뚝 부러지고 겨우 싱싱해진 이파리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어. 안 돼, 그만둬. 연지는 오동나무에게 달려갔어. 넌 뭐야? 내려오란 말이야. 연지는 나무에 매달린 사내 아이들을 억지로 끌어내렸어. 그러고는 아무도 못 올라가게 오동나무를 와라 껴안았지. 얘는 내 나무야. 이 조그만 게? 사내 아이들이 나무에서 연지를 떼어놓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연지는 오동나무를 꽉 잡고 놓지 않았어. 에이, 그냥 가자. 한참을 실랑이하던 사내 아이들은 지쳤는지 우르르 가버렸어. 나무야, 이제 괜찮아. 오동나무가 대답이라도 하듯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 지금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거야? 연지는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오동나무를 살살 어루만졌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마음이 사르르 아파왔지. 이제부터 내가 널 지켜줄게. 앞으로 우리 함께하자. 깨갱갱 동독 쿵쿵독. 아유, 조그맣던 연지가 벌써 다 시집을 가네. 아, 그러게요. 세월이 흘러 연지는 연지 군지 곱게 찢고 꽃가마에 올랐어. 그 뒤를 커다란 장을 실은 수레 하나가 덜컹덜컹 따랐지. 바로 연지의 오동나무로 만든 아름다운 장이었단다. 4월 한시 꼭 알아야 할 이야기. 나무 나무 내 나무.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을 한식이라고 해요.
조상의 산소에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성묘하는 날이지요. 중국에서는 계자추라는 사람의 넋을 위로해 주려고 한식에 찬밥을 먹는다고 해요. 계자추는 문공이라는 임금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문공이 적에게 쫓기며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계자추는 자신의 허벅지 살을 먹여 문공을 살렸어요. 그런데 문공은 임금이 된 다음 계자추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계자추는 임금을 원망하지 않고 산속에 숨어 살았지요. 세월이 흐른 뒤 임금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계자추를 불렀지만 계자추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임금은 계자추를 산에서 나오게 하려고 산에 불을 질렀어요. 하지만 계자추는 끝내 나오지 않고 불에 타 죽었답니다. 그 뒤로 중국에서는 계자추를 위해 이날은 불을 쓰지 않고 찬밥을 먹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한식쯤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내리지 않아 산불이 날 위험이 커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한식에는 불을 쓰지 않았답니다. 한식은 한 해 중 나무를 심기에 가장 알맞은 때라고 해요.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위해 나무를 심어주기도 했지요. 딸이 태어나면 논두렁에 오동나무를, 아들이 태어나면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선산에 소나무나 잣나무를 심었대요. 이런 나무를 그 아이의 내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지처럼 어렸을 때부터 내나무와 아이를 동일시해 내나무를 정성껏 돌보도록 했지요. 딸이 커서 시집을 가게 되면 오랫동안 자란 내나무를 잘라 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내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게 두었다가 관을 만드는 데 사용했답니다. 4월 한식 재미있게 놀아요. 내나무 심기. 한식에는 나무를 심었는데 특히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몫으로 내나무라는 것을 심었어요. 우리도 내 식물을 심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물을 골라 꽃가게에서 씨앗을 사세요. 연지처럼 커다란 나무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씨앗을 화분에 심어 날마다 물을 주고 보살펴주면서 어떻게 자라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하루하루 관찰한 내용을 관찰일기에 기록하면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준비물 씨앗 5개에서 6개, 모종삽, 화분, 비료, 고른 흙, 자갈, 관찰일기. 씨앗 심는 방법 1. 화분 안에 자갈을 넣고 그 위에 부드러운 비료를 섞은 흙을 넣으세요. 2. 씨앗 크기의 2배에서 3배 정도 깊이로 구멍을 파고 씨앗을 심으세요. 3. 규칙적으로 물을 주며 정성껏 보살펴주세요. 4.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여 관찰일기의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여러 장의 관찰일기들을 묶으면 작은 책을 만들 수 있어요. 4월 한식 만들어 보아요. 맛있는 비빔밥. 한식은 불을 쓰지 않고 찬밥을 먹는 날이에요. 찬밥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찬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이나 해초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쓱쓱 비벼 한 입 먹으면 자연의 맛이 느껴지지요. 이렇게 밥에 여러 가지를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을 비빔밥이라고 해요. 비빔밥은 담백해서 외국 사람들도 참 좋아하지요. 그럼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보세요. 준비물 빈 그릇 1개, 찬밥 1그릇, 여러 가지 나물 무침, 고사리 나물, 콩나물, 취나물, 도라지 나물 등, 고추장, 참기름, 숟가락, 젓가락. 만드는 방법 1. 커다란 빈 그릇에 찬밥 1그릇을 넣으세요. 2. 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을 한 젓가락씩 올려놓으세요. 3. 고추장을 한 숟가락 넣으세요. 맵지 않도록 고추장의 양을 조절하여 넣으세요. 4. 고소한 참기름을 한 숟가락 넣으세요.
5. 밥과 나물, 고추장이 고루 잘 섞이도록 쓱쓱 비벼 먹으세요. 나무 타령. 나무 무슨 나무, 방귀 뀌는 뽕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따끔따끔 가시나무. 나무 무슨 나무, 가자 감나무. 오자 온나무, 꿩의 사촌 당나무. 가자 감나무. 가자 감나무, 오자 온나무. 허리질춤 배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19에 20나무, 99 백약나무. 뚝 떨어졌다 뚝나무, 야 착 붙었다 찰나무.